자, 프로젝트 준비됐으니까 src 폴더에다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modifiers,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패키지명은 modifiers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igh에다가 access 했었는데 non access라고 하게요. non access. 그냥 static이라고 쓸까? 그래야 되긴 하는데 그냥 non access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넣습니다. 물론 계층형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뷰 메뉴 그죠? 보시면 한번 체크해 보면은 패키지가 계층형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그죠? 계층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따로 모디파이즈 항목에다가 제가 뭔가 만들어내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하이 폴더가 하나인 경우에 그냥 하나의 폴더처럼 이렇게 나오긴 해요. 플랫처럼.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나오는 게 맞긴 해요. 알겠죠? 자,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 좀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패키지도 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지금 근데 쓰고 있는 패키지 이름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긴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의뢰 받아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패키지명을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스테이틱이니까 저 그냥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으로 스테이틱 쓸게요. static 스테이틱 테스트 01라고 해서 살펴볼게요. 변수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variable var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01이라고 하고요. 메인 메서드 주고 일단은 시작해볼까 합니다. 보세요. 제가 아니다. 파일을 따로 만들게요. 미안. 제가 처음 생각하는 파일 하나에다가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파일 따로 만들어서 쓰지. 그냥 습관 드릴게요. 혹시 높아시면 하나의 파일에다가 클래스 두 개 만들까봐. 사실 강의하기는 하나의 파일에다가 두 개 쓰는 게 편하기는 해요. 어차피 화면 분할하면 되는 거니까 뭐 위아래로 보든 좌우로 보든 똑같다, 그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자주 했던 것처럼 뭐 해볼까요? 근데 스태틱에 적합한 게 사용하고 있는 게 매스 클래스가 있긴 한데 저도 매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매스 클래스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매스 클래스가 존재하긴 해요, 여러분들. 네, 똑같은 이름 만들어도 됩니까? 만들어도 되죠? 네, 왜요? 뭐가 달라서?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를 우리가 쓰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름이 있으면은 우리가 소스코드 만들 때 해당하는 패키지 이름이 다르면 서로 구분이 가능하다. 항상 유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약간의 성적인 개념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소속된 블럭을 잘 만드시면 되겠다. 매스는 제가 어떤 수학 관련된 것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죠? 자, 일단은 제가 스태틱 변수를 했으니까 스태틱을 하나 붙여볼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스태틱이 있는 변수. 대표적인 게 매스라고 하면은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수학 함수 중에서 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통 스태틱 붙어 있을 거예요. 스태틱 TIC 스태틱 키워드고요. 그러면 파이는 여러분들 3.14 정도로만 저희는 설정할 겁니다. 네, 그럴 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보고요. 다른 예제도 다뤄볼게요, 여러분들. 자, 언제 적합한지는 다른 예제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스태틱 3.14 정도 제가 넣을 거니까 데이터 타입 뭘로 줘요? 더블이요. 더블형으로 파2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대문자로 파2를 일단 쓰긴 했다, 그죠? 근데 꼭 대문자여야 합니까? 그러면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사실
아니어도 되긴 하다고요. 근데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상수 변수인 경우에 대문자로 쓰는 거를 할게요라고 했는데, 예, 보통 앞에다가 추가적인 게 이제 같이 물론 다뤄도 되긴 하거든요. 파이널 키워드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붙으면은 보통 상수라고 하고 있죠, 그죠? 상수인 경우에 이렇게 써요. 그런 경우에는 파이널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뭘 써요? 이렇게 파이가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붙이지 않고 써볼게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럼 그래요. 소문자로 쓸게요. 안 붙였으니까. 저는 자, 그럼 앞에다가는 여러분들 뭐 붙일 거예요? 접근 제어자는 네? 뭐 붙일까요? 제가 필드 앞에는 대표적으로 자주 붙이는 게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퍼블릭이요? 아니면 프라이빗이요? 프라이빗을 자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프라이빗이라고 붙여보고 싶어요. 일단은 붙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실게요. 이 의미는 거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프라이빗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라고. 뭐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스테이틱은 제가 여러분들 교재나 이런 데서는 해석할 때 우리 내용 아직 모르지만 정적입니다 라고 했고요.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공유한다는 얘기는 공유의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유의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럼 프라이빗을 쓰는 게 좋을까요? 퍼블릭을 쓰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보통은 스태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대부분이에요? 앞에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이 대부분이에요. 프라이빗을 붙이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필드에는 다수는 거의 대부분은 프라이빗이 붙을 거예요 라고 했긴 했잖아요, 그죠? 스태틱이 붙어 있는 놈들은 보통 보면은 다 퍼블릭이야.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걸 제가 해석하실 때 제가 공유의 목적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공유. 왜요? 하나 만들어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왜? 자주 쓰거나 또 공통적으로 여러 번 썼을 때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컸을 때. 그리고 한꺼번에 변경을 원할 때. 하나만 변경하면 내가 여기를 얘놈을 적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관리가 될 때, 적용이 될 때, 뭐 그럴 때 쓰시면 좋겠죠, 그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는 것들을 공유의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매번 만들어내면 메모리 낭비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고 그러면 하나 만들어서 공유해서 쓰면은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적으로도 효율적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프로젝트 예제나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은 여러분들이 좋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루기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테이틱은 정적으로 보통 해석하긴 하는데 같이 생각해 주실 게 뭐라고요? 공유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공유하는 성질이라고요. 그러면 공유할 건데요, 나만 쓸 거예요, 요거는 나만 쓸 거예요 라는 어떤 의미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러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공유할게요, 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스태틱이라고 붙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근 제한은 가능하긴 하지만 퍼블릭하고 같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했던 메서드 중에서도 있어요. 필드 중에서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웃이라는 거 보이실까요, 그죠? 아웃은 변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변수인데 뭐 어떤 변수냐면 클래스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변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변수예요. 프린트 여기까지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딱 끝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면 빨간색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타입이냐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요거 한번 써볼게요. 프린트 스트림이에요.
뭔가 이상한 문법을 써긴 했죠, 그죠? 우리는 그동안에 프린트 아웃이라는 거를 프린트 메서드까지 쭉 활용해서 썼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아웃이라는 필드 위에다가 마우스를 쫙 올려볼게요. 처음 다루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죠?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DOC가 나오죠, 그죠? 이게 DOC 주석에다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뜨고 있잖아요, 그죠? DOC 주석일 여러분들 미리 보기로 가능하죠, 이런 것들. 인텔리제이도 뜰 건데, 일단 앞에가 보면은 이렇게 기어만 봐도라도 이게 SF 붙었는데 얘는 스테이틱이고요, 얘는 파이널이란 얘기예요. SF 예상하면 이거 뭐라고요? 스테이틱이고 잘 안 보이죠? 조만하니까 자기 거 화면 보세요.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빨간색 S가 붙어있고 인텔리제 있는 색깔은 모르겠다. F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스테이틱 파이널 필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디클레이션 볼 수 있어요. 선언되어 있는 문장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앞에 뭐 붙어있어요? 키워드? 우리는 그동안에 스테이틱 필드를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필드 앞에 일단 스태틱 붙었잖아요, 그죠? 와, 파이널과 쓰면서 보통 대문자 쓴다면서요? 꼭 그러는 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상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필드로 많이 대문자로 쓰는 거를 통상적으로 쓴다는 얘기겠죠, 그죠? 소문자로 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써왔어요, 이렇게. 좀 고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파이널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성향에 따라서 붙이긴 하는데 파이널은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변경 불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넣어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스태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스템 클래스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쓸 거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웃이라는 거는 멤버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클래스의 멤버예요? 시스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예요, 여러분들. 그죠? 멤버 맞아요? 변수니까 시스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가 시스템의 아웃이긴 한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데, 자, 멤버에 접근하려면 뭐를 획득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멤버잖아요, 지금. 맞아요? 여기 있는 아웃이라는 거는 멤버잖아요, 그죠? 멤버 필드잖아요. 멤버 필드인데 스태틱 멤버 필드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멤버 필드인데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요놈은 저희가 접근할 때요, 어떻게 접근했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객체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고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는 그랬잖아요.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서 메인 메서드에서 테스트할 때 저기다가 접근이 가능합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요? 객체를 안 만들고 뭘로 접근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클래스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시스템이죠, 그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이름 점 아웃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성질이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객체 없이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여기 앞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누구야? 스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 안에 여기 있는 변수는 할당을 합니다, 라고.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거나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나 시스템 클래스에 지금 정의되어 있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아웃이라고 써봤던 거 있잖아요, 그죠? 요놈하고 성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성질에서요? 키워드가 뭐가 같이 붙어있죠? 스테이틱이 붙어있다 라는 성질로는 동일하죠 라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여기 테스트
테스트 메서드 내에서 여기 있는 거를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클래스하고요. 오른쪽에 우리가 매스 클래스 만들었는데 이놈은 같은 클래스, 다른 클래스? 같은 클래스, 다른 클래스? 자, 여기 초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필드 초기화로 할게요. 3.14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가능하니까,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은 어떤 거였었어요? 저기는 파일을 쓸 거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매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허가를 얻었어야 되면 접근의 허가를 얻었죠. 자, 매스 만들고 생성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매스에 생성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준영님? 존재해요? 매스 클래스에 생성자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생략돼 있어요. 그죠?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존재한다고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클래스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new 생성자 누구? 매스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접근 가능한가 볼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파이 뭐예요? 보이죠? 와, 잘 되는데요. 그죠? 맞아요? 실행하면은 잘 떠요, 여러분들. 잘 뜨죠? 자, 실행하면 잘 뜨죠? 자, 근데 특이하게 노란색 경고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그죠?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에다가 스태틱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러면 객체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거 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행도 잘 되고 오류도 없이 실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파이 아래가 노란색이 하나 떴다고요. 경고창이. 보여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경님이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더 스태틱 필드 현재 있는 mass.py should be accessed in static way.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조금 설명이 짧게 돼 있긴 한데 네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는 네가 지금 매스의 파에다가 얘가 스태틱 필드거든. 그죠? 스태틱 필드인데 현재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객체를 만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인스턴스화 했다는 얘기잖아요. 메모리 공간에 클래스 도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힙 메모리에다가 생성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또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생성시키는 거예요. 또 만들면, 객체를 또 만들면. 근데 여기 있는 필드는 내가 공유로 쓸 건데 뭐하러 계속 생성시키냐? 생성시켜서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오류는 아니죠. 사실은 오류는 아니지만 왜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해가지고 메모리를 낭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추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테이틱 웨이 액세스가 뭐라고요? mass.py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접근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공유의 목적으로 쓰려고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공유 메모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메모리 맨날 구조 봤어서 뭐 처음에 봤을 때 생소하긴 했었는데 세 가지 봤었잖아요. 그죠? 메서드 에어리어, 힙 에어리어, 힙 메모리,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요놈은 어디다가 할당해 준다고요? 스태틱 메모리. 그러니까 결국은 메서드 에어리어 내부에 스태틱 메모리, 스태틱 애들을 관리하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언제 로딩이 되냐면 프로그램이 로딩된과 동시에 스태틱 메모리가 바로 로딩이 돼요.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미리 로딩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들. 공유 메모리 공간에가 미리 만들었다고. 그래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서 하나만 만들어서 얘를 참조했을 거면 쓴다고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드니까 얘가 뭐라고 하죠, 그죠? 뭐라고 하는 건 에러는 아니지만 쓸데없이 공간 만들어서 갖다가 쓰고 있네? 이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래요? 아까 여기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문자 이렇게 써주지 않았어요? mass.py로 접근하면 돼 라고 하고 있더니 접근이 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읽고 와라는 거니까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사용 방법이요, 스태틱 변수라고 부를게요. 일단은요, 스태틱 변수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쓰란 얘기예요? 굳이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죠?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어떻게 쓰는 걸 권장한다고요?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스태틱 접근 방법이라고. 스태틱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방법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변수들을 뭐라고 불러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변수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클래스 변수라고 불러요. 클래스 이름 점 변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스태틱 에어리어도, 그러니까 메서드 에어리어 내부에 스태틱 공간이 별도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우리의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모아놓는 건 아니고 클래스 단위로 이렇게 박싱해서 모아놓는다라고. 클래스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름이 다른 클래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구분하긴 해야 되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안에 있는 파이 이렇게 하면 클래스 에어리어가 나오고 그 파이가 안에 있겠죠? 그럼 다른 것도 있겠죠? 사실 제가 매스 클래스가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어쨌든 얘 써버리면 두 개의 매스를 쓰면은 이제 충돌 상황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죠. 풀네임 써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그 매스는 어디 있어요? 자바에 외우진 않겠지만 랭에 있을까요? 매스가요? 없네. util에 있을까요? 어디있지? 매스 클래스 어디있지? 어디있죠? 얘를 사용 안 여기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거나 열어놓고 써볼까봐요, 그죠? 자바 랭이 매스다 맞죠, 그지? 자바 랭이 매스도 있고요. 저 파이 이렇게 접근했었던 거 기억하시 저번에, 그지? 대문자로 돼 있었고, 그죠? 이런 클래스. 자바 랭이 매스인데 아까 내가 썼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죠? 어쨌든 거기 있는 메소드 뭐였단 얘기예요? 자바 랭의 메소드 점 메소드 이거 안 붙어버리는구나. 죄송해요. 스태틱 필드 일단은 나중에 그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사용법이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나면 끝이에요, 일단은요. 근데 뭐 주저주저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스태틱 예약어 나와 있고요. 일단 쓸 때는 어디다가 위치는 보세요. 데이터 타입 앞쪽에 붙여주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근데 여기 뒤에다가 오시면 안 되고요, 주의사항은. 이런 거 쓰실 때. 그 다음에 아까 파이널 키워드와 동시에 거의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파이널 키워드와 함께 쓸 때는요, 어떻게 해요? 위치는 서로 너널서스 모디파이, 서로 간에 너널서스 모디파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바뀌어도 되긴 해, 나머지 요소들은. 근데 대신에 어디 앞에 와야 된다고요? 얘네들이 데이터 앞에다가 위치합니다. 알겠죠? 해당하는 예약어,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예약어는 어떤 예약어? 스테이틱 예약어. 위치는 어디에다가요? 타입 앞에 와야 돼요. 알겠죠?
명시해야 한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접근 방법 뭐라고요? 스태틱이 붙어있는 필드 접근 방법 뭐라고요? 네, 클래스 이름 점 이름 변수 이름. 메서드는요? 이제 메서드 남았잖아요. 그죠? 메서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예제를 다뤄도 되긴 하겠지만 뭐 예제를 다뤄야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제 언제 쓰는지는. 근데 예제가 길어요. 만들면. 제가 보통 은행 예제를 많이 쓰거든요. 물론 제가 은행에도 있었긴 하겠지만 은행 예제를 그래서 많이 다룹니다. 이자율로. 근데 이제 조금 고객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파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르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제는 다루지 않을게요. 요것만 기억하면 끝나거든요, 사실은요. 일단은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스태틱이 붙어 있는데 근데 여러 군데 붙을 수 있어요. 아까 보다시피 클래스 이름에도 붙을 수 있고 어디도 붙고요. 필드에 붙을 수 있고 또 어디 붙어요? 메서드 이름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까지만 같이 바로 붙여볼게요. 그죠? 자, void 여기다가요. 디스플레이 메스인데요. 그죠?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단지 메시지만 찍어주는 걸로 할게요. 그죠? 이거 스태틱 메서드야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근데 스태틱 메서드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메서드는 거의 웬만하면 퍼블릭을 많이 붙이긴 하니까 퍼블릭을 붙여놓도록 할게요. 접근 제한자 어제 배웠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스태틱 키워드 어디다 붙이시라고요? 여기서는 스태틱 키워드 어디다 붙이면 돼요? 리턴형 앞에 붙이시면 돼요.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어디다 붙이라고요? 내가 얘를 여기다가 썼니? 이쪽에다가 쓰면 되는데. 그죠? 저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렇고요. 요거는 저쪽에다가 쓰는 게 맞겠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스태틱 예약은 어디다 붙이자요? 리턴 타입 앞에요. 메서드 경우 리턴 타입 앞에. 그럼 어디다 붙이라고요? 접근 제어자 앞에 붙이면 될까요, 혹시? 접근 제어자가 앞에 붙여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접근 제어자를 제일 먼저 쓰긴 해요. 일단 오류는 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모디파이어지니까 먼저 쓰고요. 여기다가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에 어디 앞에 붙여야 된다고요? 리턴 타입 앞에만 명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바깥 쓰진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 특이한 놈이네 이럴 거예요. 자, 여기다 쓰시면 어때요? 얘를 리턴 타입으로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서드 규칙이잖아요. 그죠? 중간을 침범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누구 앞에 쓴다고요? 접근 제어자, 액세스 모디파이어즈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필드에 붙일 수 있고 멤버 메서드에다 붙일 수 있고요. 자, 그럼 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 공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스태틱이 붙어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거잖아요. 메서드도 멤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접근해. 어떻게 해요? 객체 만들지 마. 누구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해라. 메서점 보여요? 예, 실행 가능할까요? 정말 쉽죠? 그죠?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객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앞으로 우리는 스태틱을 다 붙여서 씁시다 이럴까요? 어쨌든 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면 만드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쓰는 거는 메모리 낭비를 초래합니다. 자, 한번 그래서 약간 추가적인 성질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테스트 딴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은 키워드를 어디다 붙이냐, 일단은 필드와 메서드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붙일 수 있고요, 메서드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다 멤버죠, 그죠? 멤버고요. 멤버 앞에다가 붙일 수 있다고요. 물론 딴 데도 다 붙일 수 있어요. 클래스 앞에도 붙이고. 그런 것들 제외하면 일단은 사용 방법만 기억하시라고요. 클래스 이름, 이름, 멤버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든다고 해서 오류가 나진 않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공유에서 공통적으로 내가 3.14로 쓰려고요 라고 한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인스턴스화를 해버리면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인스턴스 해버리면 수정 가능할까요, 현재? 수정 가능하냐고요? 수정 가능해요. 맞아요. 자, 근데 하나 수정하잖아요. 그럼 누가 수정이 되냐면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데만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수정하는 거야? 누구 수정하는 거야? 네, 스태틱 공간에 있는 거를 수정해버려요. 의도치 않게 인스턴스 해서 만들면 내가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했다고요. 했는데 그 중에서 인스턴스를 해서 만들어 버리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걔를 수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다 수정이 돼요. 그러면 통제권을 누군가에다가 주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하는 걸로 쓰는 목적인데 함부로 어느 쪽에서 수정하면은 서로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어떤 링크요? 스태틱을 다 참조하고 있거든요. 따로 만들어내도 쓸데없는 메모리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가지 예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심플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마 번호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또 은행, 그것도 은행에 가도 되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번호표가 한 개짜리라고 할까요? 은행 가면은, 그죠? 창구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라고 하면은 번호표는 네 개가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보통 두세 개 있긴 하잖아요, 그죠? 뭐 입출금 부분, 뭐 외환 이쪽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죠? 일반 업무 이렇게 창구가 여러 군데 있지만 번호표는 한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관련 있는 거 한 개, 거기에서 한 개. 그럼 여기서 호출하면 번호표 띵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심플한 예제는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다뤄볼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할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건 언제 씁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겠다. 서로 간에 그러면 창구에서는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죠? 공유해서 써요. 예제는 다뤄볼게요. 간단하게. 그런 거 번호표 예제 다뤄볼게요. 자, 그 예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의 성질이 더 있다고 했으니까 메모리에 로딩하는 시점은 언제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루고 나서 예제 한번 다뤄볼게요. 시간상 지금 그거까지만 해볼게요. 번호표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쓸까요? 어차피 특징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필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고 있었어요. 그죠? 초기화하고 있었는데, 스태틱 멤버의 초기화는 그러면은 생성자가 담당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왜요? 생성자를 쓴다는 거는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보통 초기화하잖아요, 그죠? 생성자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웃필드는 뭐라고 선언됐냐면, 그쵸? 내가 파이널이 저장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얘요? 널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꼭 필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파이널이 붙어있지 않으면은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파이널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파이널은 무조건 초기화해야 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초기화가 되고 있네요, 그죠? 맞아요? 여기 있는 결국에는 스택 메모리를 제외한 힙 메모리와 메서드 에어리어에 있는 것들은 디폴트 초기화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성질들 동일하네요. 힙 메모리와 동일하게 디폴트 초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 여기 있는 스태틱 필드는 누가 초기화해 줍니까?
그죠? 누가 초기화하나요? 요것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초기화한다고요? 생성자가 할까요? 생성자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성자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저기 있는 필드는 접근 가능할까요? 혹시? 생성자에서 초기화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이아 너 여기다가 3.14 넣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은 하다고요. 어차피 공유 성질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생성자를 호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있는 것들을 생성자를 호출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그죠? 가능하긴 하나, 생성자 초기화가 가능하긴 하나 사용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럼 누가 초기화해요? 자, 일단 써놓고 볼까요? 써놓고 뭐 이거 한 칸씩 왜 들어갔지? 한 칸씩 내 거 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슉, 그렇죠? 한 칸씩 들어가 있어서 자, 생성자 초기화 가능하나요? 네. 보세요. 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안 됐죠? 왜요? 객체를 안 만들었잖아요. 의미가 없다고요. 객체를 만들면 의미가 있는데 객체 안 만들고 다이렉트로 사용하자는 거죠? 생성자 초기 문장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데 생성자 호출이 돼야지 여기 있는 게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라고요. 그죠? 스태틱 웨이 뭐 생성자 초기 문장은 접근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생성자를 만들 필요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렇게 초기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초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하진 않는다. 뭐 이런 것만 쓸까봐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스태틱 필드 초기화 블록. 초기화 블록. 예요. 뭐라고요? 스태틱 초기화 블록. 여기서요, 파이 접근을 해볼까요? 파이는 이렇게 한번 초기해볼게요. 파이는 3.14 뭐 1592 이렇게 한번 초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뭐 안 했어요? 객체 생성은 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성하면 요 값이 왔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는 이렇게 나섰을 때 물론 여기 바로 선언과 동시 초기화 가능하지만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네, 이것도 사실 문법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잘 들었습니까?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까? 이거 많이 쓸까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초기화할까요? 다이렉트로 초기화 많이 쓰고 있죠. 쓸데없이 귀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스태틱 필드의 초기화는 생성자가 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접근은 가능하나, 그죠? 접근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왜요? 호출할 일이 없으니까. 생성자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 일이 없으니까. 만든 사람은 잘못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에러는 아니지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오류를 낼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어 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성질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스태틱 필드는 뭐 시험에서나 나올 것 같고요. 그죠? 자, 아까 제가 그럼 메모리 로딩이요. 그러면 생성자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른 예제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다 근데 그지? 자, 이것만 간단하게 그럼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생성자도 존재는 하잖아요, 그죠? 만들면 되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거 여기다가 메시지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시지 찍어볼게요. 이거 뭐라고요? 블럭이라고 불러볼게요. 요 놈은 뭐예요?
누구예요? 생성자죠, 그죠? 생성자자라는 거죠? 맞아요? 네. 요놈이요. 자, 여기서 실행하면은 생성자 뜬다 안 뜬다? 생성자 실행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생성자는 실행 안 하겠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예제를 드리긴 할 건데 다시 한번 다음 예제에서 해볼게요.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따로 뭐 출력하진 않을게요. 그냥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꼭 그러면은 스태틱 필드에 있는 것들은 객체를 만들진 않습니까? 아니요, 만들기도 해요, 그지? 왜냐면 필드가 일반 필드도 있을 거니까 스태틱이 아닌 필드도 존재하니까, 그죠? 일반 필드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끄덕끄덕 한 명밖에 없어.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시면. 끄덕끄덕.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객체를 만든다고 해서 오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요거 필드 하나만 썼는데 제가 필드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필드 만들 수 있잖아요. 스테이지 없는 필드는 객체를 어차피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객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요 상태에서 그럼 누가 실행이 돼요?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여러분들? 실행. 생성자 실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네, 특이하게 뭐도 실행됐어요? 생성자만 실행됐어요? 아니죠. 누구도 실행됐어요? 초기화 블록도 실행됐죠. 스태틱 초기화 블록도 실행됐죠. 그렇죠? 자, 근데 누가 먼저 찍혔나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찍혔죠. 그래서 생성자보다 먼저 로딩이 돼요. 메모리 상에. 그러니까 로딩과 동시에 바로 메모리에 활성화가 돼요. 사실은 스태틱. 근데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긴 한데 나중에 뭐 디버깅 하면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제 한번 다뤄볼게요. 언제 쓰는지.